네, 373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인데요.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은 그냥 암기해야 돼요, 암기. 첫 번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앞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합시다. 첫 글자서 기, 수, 한, 관, 기, 수, 한, 관, 그리고 혼용. 섞어서 할 수 있다 해가지고 혼용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가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사업이면 두 가지죠. 관, 환, 관리처분, 환지. 세 번째, 재건축 사업은 한 가지죠. 관리처분. 이거죠. 기 그러면 기반인도 정비는 시행자고 건축비랑 소유자가 한다. 수, 전부 일부 수용하고 우선 공부한다. 환, 환지 방식, 관, 관리처분. 혼용 섞어서 할 수 있다 이 얘기고요.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도 있고 환지 방식도 있고 재건축은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그냥 단순 암기해야 돼요. 거기 지금 1번 주거환경개선사 다음 갖고 하나 해내는 방법 또는 이를 체크하죠. 혼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현지 계량. 그런 말은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 말 안 나오고 현지 계량, 뭐 자가 계량, 수술 계량 별 희한한 말이 많은데 그런 말 시험에 안 나오고 거기 있는 지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시행자가 정비계, 정비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서로 설치하고 토지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계량한다. 간단하게 기반시설은 시행자하고 주택은 소유자가 한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전불부 수용하고의 수, 환지 방식의 환, 관리처분 계획의 관, 그래서 기, 수, 환, 관, 혼용.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하고 환지 방식 두 가지 있습니다. 세 번째, 재건축은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자 주택, 부대, 복리, 어피. 이 어피가 왜 나오냐 그러면 재건축이 3, 4년 전만 하더라도 분양이 안 돼서 난리, 분양이. 지금은 강남 재건축 잘 나가서 문제고 3, 4년 전만 해도 분양이 안 돼서 문제다 보니까 맨날 아파트만 지어서 분양하니까 분양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아파트 말고 뭐라고? 오피스텔도 좀 공급하자. 분양시켜 하려고. 그래서 어피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관리처분 계획에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자, 동그라미 2번이죠. 어피는 어디서만 들어가냐면 준주거하고 상업에서만 하되 그러니까 준주거 상업에다가 재건축할 때는 어피를 넣을 수 있다. 어피 면적은 전체 면적의 10분의 3 이내다. 100분의 30 이하다. 그거는 아직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자문하죠. 재건축은 어피가 가능하다. 준주거하고 상업에서는 되는데 100분의 30 이하다. 전체 연면적에서 어피 면적의 30% 이하 이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 이제 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인데, 사업 시행자는, 자,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 1번 현지 계량, 기입니다. 기, 이거죠, 이거. 기반 정비는 시행자고 건축 계량은 소유자가 한다. 이렇게 할 때, 기 방식으로 할 것이냐, 나머지 방식 할 것이냐, 이렇게 구분해요. 그러면, 기 방식으로 한다. 이것을 읽어보면, 시장 군수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하는데 주택공사 등을 지정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 지정이다. 시장을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 지정한다. 두 번째, 수용, 환지, 관리처분 계획이면 일단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세대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이거 뭐 암기하지 이해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동의를 받아서 시장 군수가 나섭니다. 뭐라고 하냐? 시장 군수가 내가 직접 한다, 직접. 시장 군수가 직접 한다. 아니면 자기가 바쁘면 주택공사들 지정해서 아니면 50% 초과 출자는 법인을 지정해서 이렇게 단독을 하든가 시장 군수가 단독 하든가 주택공사든 단독, 지정 단독 하든가 아니면 얘들하고 공동을 하든가 공동. 누가 공동하냐 그러면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 주택법 시간에 배웠던 등록사업자요.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할 수 있다. 시장공사가 건설업자 공동할 수도 있고 등록사업자 공동할 수도 있고 주택공사 등이 이렇게 공동할 수도 있고 얘도 이렇게 공동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천재지변 긴급 그러면 천재지변 긴급이면 동의받을 시간이 없답니다. 동의 없이 시장 군수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럽니다. 이 부분이 노트 몇 페이지요? 노트 36페이지에 있는데 36페이지 맨 위에 정비사업 시행자 원칙 이 부분 좀 잘못됐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시행자 이게 빠졌죠. 이게 지금 이 말이 빠졌죠. 이 말이. 자, 이 말 좀 있어야 되는데 키 방식을 할 때는 시장 군수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 지정해서 키 방식을 하면 시장 군수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 지정해서 나머지 방식이면 이 내용 그대로 가야 돼요. 두 번째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은 이거 암기해야 돼. 암기지 뭐 이해가 아닙니다. 재개발은 누가 하냐 물어봤더니 조합이 한답니다. 조합. 재개발은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데 조합이 자기 혼자서 할 수 있고 공동한답니다. 공동할 때는 조합은 과반 등이 받아서 누구랑 공동할 거예요? 물어봤더니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등 또는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나 대량이 정한 자. 얘들을 우리가 공공시행자라고 얘들을 민간시행자 그래요.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어서 단독을 하든가 아니면 조합이 공동하는데 누가 공동하냐? 시장군수하고 주택공사하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량이 정한 이런 자고 공동할 수도 있다. 그러면 조합을 안 만들고 조합이 하든가 조합을 안 만들고 소유자가 조합을 안 만들어야 된다. 소유자가 할 때는 20인 미만 될 때만 신경 써야 돼. 이것은 작년 없던 거니까 20인 미만이면 조합을 안 만들고 소유자가 하든가 아니면 소유자도 공동하자. 소유자도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대요. 공동으로 시행할 때는 소유자 과반 동의 받아서 누구랑 공동하냐? 누구랑 공동 똑같아요.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량이 정한 자 얘들하고 공동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누가 하냐? 재건축은 조합이 합니다. 재건축은 조합이 한다. 또는 조합이 공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조합을 만든다. 맞는 말이에요. 소유자가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조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공동은 누구랑 공동하냐 물어봤더니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공공,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민간하고 대량이 정한 데는 없어요.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민간하고 공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이니까 여기까지는 반드시 암기해주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은 다시 또 뭐가 나오냐 그러면 다시 자 공공시행자가 또 나오고 또 공공시행자도 있고 또 지정개발자도 있어요. 지정개발자도 있고 또 사업대행이 있어요. 사업대행 또 있다고. 그러면 공공시행자가 누구냐 이게 공공시행자는 누구냐 그러면 여기서는 공공시행자는 시장수, 주택공사, 지정개발자 해가지고 사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유가 쫙 나온다고. 지정개발자가 사유가 쫙 나온다고. 사업대행이 쫙 나온다고. 여기까지 설명을 다 해주면 다음 주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쪽은 포기하고 이쪽은 포기하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이런 것도 있구나. 이것은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한번 지문 하나 톡 치고 넘어가. 저기까지 암기가 저기까지 나오니까 그 내용이 지금 제가 몇 페이지 설명했습니까? 그러면 책 374페이지, 375페이지까지 설명했어요. 그럼 376페이지 보면 3번 재개발, 재건축 공공시행자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공공시행자 시행 사유 자 시장소 등은 재개발, 재건축이 다음 값과 하나에 해당하면 이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 시행하든가 또 주택공사 등 또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포함한다. 사업 지정에서 정비사업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공공시행자는 시장소라든가 주택공사 등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사유가 많잖아요. 377페이지 보면 지정개발자였죠. 지정개발자 해가지고 시장으로서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의 다음 값과 해당하면 지정개발자 지정에 살 수 있다. 그것도 있잖아요. 넘겨보면 내용이 또 잔뜩 있거든요. 32795번 재개발 사업대행, 사업대행도 있잖아요. 넘어가자고 이런 부분에 다 한번 해봤자 안 되니까 의미 없는 것들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이제 무시하고 넘어가고 381페이지 가가지고 3번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자, 1번 계약 방법입니다. 계약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공법도 요약집이 나왔어요. 요약집이 나왔으니까 될 수 있으면 뚱땡이에서 빨리빨리 탈피해요, 탈피. 될 수 있으면 이 뚱땡이 탈피해야 되니까 요약집을 빨리빨리 활용하는 게 좋아요. 요약집에 있는 내용 알기도 버거운데. 이거는 요약집, 노트, 강의 노트 요약집이 아니고, 요약집은 230페이지에서 요약집이 다시 나왔으니까 5월 달부터는 요약집을 수업할 거니까 요약집을 빨리빨리 눈에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5월 달, 6월 달은 요약집하고 기출천재, 그걸 수업한다고. 381페이지 보면 계약의 방법 및 시공을 선정해가지고 계약의 방법. 자, 추진위원장, 사업시행자는 이 법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 경쟁에 묻힌다. 일반 경쟁. 계약은 일반 경쟁이네요. 다만 계약 규모, 재난이 발생 등 대리행위 제하면 입찰 참가자를 지명해서 지명 경쟁이죠. 지명 경쟁에 붙이니까 수의계약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일반 경쟁인데 지명 경쟁이나 수의계약도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보지 말고 2번 시공자 선정입니다.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받고 총회에서 경쟁입찰 수의계약, 2위에 설치되면 수의계약, 으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선정한다. 단 100명 이하면 총회에서 정관이다. 이렇게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받고 시공자 선정하는데, 시공자 선정은 어떻게 한답니까? 시공자 선정은 총회죠, 총회. 조합은 총회 해야 되니까. 조합원 총회를 해가지고 뭘 하든가 경쟁 입찰이 원칙인데 2위에서 유찰되면 뭐 된다? 수의계약 된다. 수의계약. 경쟁 입찰 2위에서 유찰되면 수의계약인데 조합원이 몇 명 미만이면 100명 미만이면 조합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치사하게 저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받고 시공자 선정하되 어떻게 선정하냐? 조합원 총회 해가지고 조합원 총회에서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은 2위에서 유찰될 때. 근데 조합원이 100명이 안 돼요. 조합원이 100명이 안 된다. 그때는 뭘 한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두 번째 보면 이제 토지 등 소유자 시행이죠. 이죠, 예. 자, 이렇게 지금 조합이 할 때 얘기해서 조합이 할 때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이제 얘가 할 때는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얘가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 시공자는 언제 선정할 것이냐? 그럼 1위가 1위. 자, 이게 재개발을 조합이 아니고 소유자가 하는 소유자. 그러면 시공자 선정 시기야. 시공자 선정이게 돼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고 시공자 선정한다. 어떻게 선정하냐? 그때는 규약입니다.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유자가 한다. 사업시행 인가받고 규약. 소유자는 사업시행 인가받고 규약입니다. 규약.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등 시공자 선정인데 얘들은 시공자 언제 선정하냐 그러면 얘들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시기는 자, 이 안에 종류가 많거든요. 시장, 군수도 있고 주택공사, 지정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누가 시행자냐, 도대체 누가 시행자냐? 시행자라고 지정 고시한 후에 주민대표회의 토지 소유자 전체 회의에 추천 이해를 해주세요.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주민대표회나 토지 소유자 전체 회의가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 읽으면 시장, 군수 등의 시공자 선정.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 시행하든가 토지주택공사, 지정개발자 시행자 지정하면 사업시행자는 20조 2항 및 27조 2항에 따른 줄거없다.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이에 따른 경쟁입찰 수의계약으로 선정한다. 근데 4번 위 3에 따라 시공자 선정
할 경우 사입절조 주민대표회의, 사입할조 토지소유자 전체회의는 대행되는 경쟁입찰 수의계약 방법으로 추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주민대표회나 토지소유자 전체회의가 추천하면 그 자를 선정한다 이 얘기요. 선정 의무 그거 보지 말고 6번 봐 6번. 사업시행자는 6번은 간혹 나와요.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밑에 줄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약 체결할 때 기존 건물 철거 공사계약을 포함시킨다. 시공자가 기존 건물 철거부터 시작한다 이 얘기입니다. 시공자 선정 조합은 언제? 조합은 조합설립 인가받고 총회에서 경쟁입찰 2위선 입찰되면 수의계약. 조합원이 100명이 안 된다 그러면 총회에서 정관. 재개발을 소유자가 한다. 재개발 소유자가 한다. 사업시행 인가받고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정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장소 주택공사 지정개발자 하면은 시행자 지정 고시하고 주민대표회나 토지소유자 전체가 추천한 자를 경쟁입찰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공자 선정하고 시공자는 기존 건물 철거부터 시작한다. 이게. 기존 건물 철거 공사부터 시공자가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 맨 밑에 기업편 지우고 3번 지우고 X 해봤자 나오진 않아요. 383입니다. 383 이제 조합을 봅니다. 조합. 1번 조합 설립 추진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자, 조합을 설립하려면 이거죠. 이제 조합을 만들려면 뭘 만들어요? 추진위원회를 먼저 만들어요. 추진위원회 만듭니다. 그래서 1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계 지정고시고 다음 각호 사항에서 토지소유자 과반 등 첫 번째 과반 동의.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을 구성해서 국토부에 정하는 방법 절차. 두 번째 시장소 승인. 세 번째 박스에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입니다. 세 번째 5인 이상의 위원. 첫 번째 하나 만들고 빨리 만든다. 과반수. 두 번째 시장소 승인. 세 번째 5인 이상의 위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필요가 없고 3번 조합 설립 동의가 아니죠. 자, 추진의 구성에 동의한 데는 조합 설립에 그대로 동의. 이 정비사업은 동의가 열 몇 번. 계속 동의 한 열 몇 번 나온다고. 또 받고. 그러니까 아예 추진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로 봅니다. 단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추진위원회하고 시장구석에 반대 의사표시 한 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하여튼 이 동의서가 시군에 접수가 돼버리면 그때는 처리가 안 돼요. 모든 법은 다 똑같아요. 접수되기 전까지 신청자니까 접수되기 전까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필요가 없고 넘어가고 5번도 넘어가고 2번 추진의 기능 1번 일가죠. 추진은 이러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비사업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고 두 번째 설계자 선정 및 평가할 수 있고 세 번째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만들어보고 네 번째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한 준비하고 다섯 번째 운영 규정도 만들고 동의서도 받고 창립총회하고 정관 초안도 만들고 기타 등등. 조합이 탄생되기 전까지 일하는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암길 아니요. 2번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 선정인데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는 경쟁입찰, 비리방지, 경쟁입찰 2회 이상 입찰되면 수의계약도 됩니다. 2회 이상 입찰되면 수의계약 되고 그 다음 3번 창립총회 잡아야 돼요. 추진은 조합 설립과 신청이 전에 창립총회 개최해야 한다. 창립총회 개최해야 된다. 밑에 박스는 필요가 없고 옆에 박스 밑에 동의도 필요가 없고 3번 운영 조직 이런 거 필요가 없고 저 밑에 386페이지 가면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3번 적고 2번 3번 추진은 운영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해야 되고 토지농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 내야 되고 두 번째 추진위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물은 조합이 모두 포괄 승계하고 4번도 혹시 모르게 잡아볼까요? 추진위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30일 내 서류 몽땅 조합한 등기 30일 내 몽땅 넘긴다. 4번 X 더 보지 말고 거기까지 383페이지 다시 가서 383 추진위원회 첫 번째 1번에 1번 잡아야죠. 과반수 시정 승인 5인 이상 그 다음에 3번 잡아야죠.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다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로 보되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처리할 수는 있다. 넘어가면 384페이지 2번에 1번 추진의 업무 읽어봐야 돼요. 추진의 업무 조합 설립하기 전에 이러이런 걸 갖다가 이러이런 거 한다 한번 읽어봐줘야 되고 그 중에서 2번 박스 밑에 2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선정할 때는 비리방지에서 경쟁 입찰을 하는데 2회에서 입찰되면 수의계약도 된다고. 그 다음에 3번 창립청 읽어야 돼요. 조합설립인가 신청제 창립청에 개최해야 된다. 그거 읽어야 되고 나머지 건너뛰고 386페이지 맨 밑에 2번 3번 읽고 추진 후 운영 규정에 따라서 운영돼야 되며 토지등 소유자는 운영 규정의 증언을 받아서 비용 내야 되고 밑에 3번 추진과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해야 되고 옆에 4번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30일 내에 서류 조합한테 넘겨라 승계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2번 이제 정비사업 조합 설립 이래서 추진이가 됐고 조합입니다. 조합. 자 조합 원칙 시장수 주택공사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 시행하려면 토지등 소유자 구성된 조합을 설립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재개발할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건 뭐 너무 기본적 아닙니까? 이거 지금 얘들이 아니면 뭘 만든다? 조합을 만드는데 누가 소유자가 재개발하면 조합 안 만들어도 된다 이 얘기야. 중요하지 않고 넘기면 2번 조합 설립 인가에 관한 사항인데 조합 설립 인가권자는 누굽니까 하면 시장, 군수 등 도정법은 누구미래요?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 받으려면 동의서 필요합니다. 동의서. 얼마 동의 받을까요? 그러면 조합은 어디밖에 없어요? 재개발하고 재건축만 조합이 있으니까 동의 기준은 암기합니다. 동의 기준. 첫 번째 재개발 동의 기준은 정비기획 안에 있는 얼마? 43 얼마? 21 무조건 숫자 큰 게 소유자 작은 게 면적 정비기획은 토지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4321입니다. 4321 4321 두 번째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이면 1번 2번 나눠서 재건축은 주택단지냐 주택단지 외냐. 아까 주택단지가 뭐라고 배웠죠? 주택단지 쉽게 말해서 아파트단지. 여기 아파트가 4동 있네. 4동 있다. 동 얼마 받는다고 아까 했죠? 동별 얼마 받으라고요? 과반수 플러스 단지 전체 얼마? 4분의 3 동 과반수 전체 4분의 3 주택단지 외에는 뭐냐? 주택단지 단독주택 단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무슨 사업해야 돼요? 단독주택이 이렇게 몰려있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기반시설의 상태가 어쩐다고? 극히 열악하며 뭐 한다고? 주거환경 개선 열악하면 뭐 한다고요? 재개발 이게 양호하면 뭐 한다고요? 재건축. 얘죠, 그러니까, 기반 상태가 양호했다, 뭐 한다? 재건축. 그때는 얼마라고요? 4332. 소유자 4분의 3, 면적 3분의 2. 암기해야 돼, 암기. 재개발이다. 4321. 재건축, 주택단지, 동과반수, 전체 4분의 3, 4분의 3. 주택단지에 4, 3, 2, 1. 6월달 가면 또 질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2달 전에 배웠는데요. 그리고 또 질문할게요. 표정을 싹 바꿔서 언제 설명했는데 또 그 표정 나올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것은 암기해 줘야 되고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저렇게만 암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380까지 변경인가 그래 변경 새로운 행위다. 변경인가 받는다. 변경 받는다. 그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뭐 경미한 변경 안 받는다. 그 경미는 5월달부터 경미 설명해 줍니다. 경미 잡는 방법 따로 있으니까 그 방법으로 잡아야지 일일이 보고 못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 6, 7 그런 거 필요가 없고 넘어갑시다. 자 390페이지입니다. 소유자 동의 방법입니다. 소유자 동의를 할 때는 이렇게 동의서가 있습니다. 동의서 철회할 때는 이렇게
동의서가 있고 철회할 때는 철회서가 있어요. 동의서, 철회서 어쩌고 있겠죠. 이렇게 쭉쭉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동의서에다 반드시 뭐 들어가냐? 자기 이름 쓰고 그리고 뭐 쓴다? 뭐 찍는다? 지장 찍고 신분증 사본 첨부한다. 그리고 여기에 시장, 군수 등의 도장이 찍혀야 된다. 거민된. 철회할 때 어쩐다고? 이름, 그리고 지장, 그리고 신분증 사본, 그리고 여기에 시장, 군수 등. 그리고 처리할 때는 그냥 보내면 제가 안 받았다라고 우길 수 있으니까 철회는 내용 증명 보낸다. 내용 증명. 철회는 내용 증명. 근데 이렇게 지금 지장을 찍어야 되는데 장기간 해외에 있다든가 장기간 해외에 있거나 법이면 지장 찍기 곤란하죠. 얘는 지장이 없으니까 이때는 뭐 쓴다? 이때는 인감 도장 찍고 인감 증명서를 첨부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빨리 읽어봅니다. 1번 서면동입니다. 서면동. 다음 각호에 대한 동의, 반대 의사부 똑같아요. 서면동에서의 첫 번째 소유자 성명, 두 번째 지장, 세 번째 신분증 사본. 서면동의 구두, 서면 이게 나오니까 서면. 서면동의 뭐하고? 이름, 지장, 신분증 사본. 예외, 박스입니다. 예외했죠? 자, 예외. 장기체류 법인이면 뭐 찍고? 인감장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 그 다음에 3번. 서면동의세 거민해야 돼요. 거민 찍혀야 된다고. 서면동의 작성할 때는 시장, 군수 등이 대리인의 전후부터 발행한 거민한 서면동의를 사용하고 거민받지 않는 동의는 효력이 없음. 그 다음에 391페이지 동의자 수 산정입니다. 자, 소유자 얼마요? 4분의 3, 면적 2분인데 소유자 4분의 3인데 소유자 3인데 소유자 계산할 때 혼자서 땅을 100개 가지고 있으면 소유자 몇 명이 할래요? 1명. 100명이 하나가 있으면 1명. 이런 얘기입니다. 자, 1번. 먼저 주거환경 재개발부담. 주거환경 재개발. 박스를 몇 초에 암기하냐? 박스를 5초에 암기해야 돼, 5초. 1, 2, 3, 4, 5니까. 제가 5초에 딱 암기할 테니까 설명 잘 들어보세요. 5초에 되는가 안 되는가? 빨리 하는 사람은 3초면 3초면. 자, 주거환경 계산. 1번. 한 필의 토지 하나의 건물 수인권을 속할 때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소유자. 토지 하나는 7명이, 건물 하나는 7명 공동소유했다. 소유자 몇 명? 한 명. 두 번째.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대표하는 1명. 그러니까 지상권이 있으면 지상권이 있으라면 어떻게 사람 한 명이 1명. 세 번째. 1인이 다수 필지, 다수 건물 가지고 있으면 혼자서 필지 7개, 건물 10개, 소유자 몇 명? 1명. 다만 보지도 말고 둘이생의 토지 건축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이면 그 공유자 수를 대표하는 1인. 다만 공유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토지 건물별 대표하는 1인.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해가 여기에 지금 A, B가 가지고 있어요. 몇 명? 1명. 한 명이지. 공유니까. A, B가 가지고 있어요. 몇 명? 1명. 얘들이 돈이 많나 또 샀어요. 얘가 A, B 몇 명? 1명. 그래봤자 다 해서 몇 명이요? 한 명인데,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A가 B하고 틀어져서 A가 C하고 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니들 따로 한 명. 이 따로 한 명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제 B하고 C가 샀어요. 그럼 어째요? 니들 따로 한 명. 이렇게 한다고, 지금. 얘들은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몇 명 치고, 한 명 치고, 여기 한 명 치고, 여기 한 명 치고,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그냥 굳이 다 읽을 필요 있습니까? 몇 명이라고? 1명. 알고 나면 1명. 자, 두 번째, 재건축. 소유권이 뭐예요? 단독주택. 구분수익은 뭐예요? 공동주택. 단독 공동이 여러 명 공유에 속한다. 몇 명? 1명. 두 번째, 1인이 둘이생 필지, 둘이생의 소유권, 구분소유권 가진다. 몇 명? 1명. 답은 둘이생 소유권,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똑같다. 몇 명? 1명. 그래봤자 1명. 뭐가 없네? 지상권이 없네. 없지, 재건축은 지상권이 없으니까. 그럼 1번, 2번 묶어서 그냥 몇 명? 1명. 아주 쉽죠? 1명이요. 다 해봤자 1명. 3번, 추진의 구성, 조합설계 동의자부터 토지금을 취득한다. 동의한 걸로 보내, 안 한 걸로요?
어디는 다 똑같아요. 동의 한자가 토지 건물 팔았다, 내가 샀다, 나는 동의했다 안 했다? 했다. 그 나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니 뭐 전에는 처리 가능하니까. 4번은 지문길에서 안 나옴. 5번 국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을 소유자로 선정할 것. 관리청을 소유자 봐라. 그럼 결론은 동의자 수 산정 얼마 쉬워요? 간단하게 무조건 한 명. 동의한 자가 토지금을 팔았으면 샀어요. 네가 동의했다. 국공유지는 관리청의 소유자다. 아주 쉬워요. 소유자 사람 계산 무조건 한 명. 혼자서 100개 가지고 한 명. 100명이 하나 한 명. 무조건 한 명. 무조건 한 명. 몇 개가 있다면 무조건 한 명. 동의한 자로부터 샀다. 나도 동의했음. 국공유지는 관리청이 소유자다. 넘어갑니다. 동의철회입니다. 철회. 반대 의사표시는 다음 곡 결정한다. 1번 동의철회. 자, 박스 1번 동의철회 반대 의사표시는 줄 거요. 인허가 신청 전. 인허가 신청 전까지. 그 2번 예외는 나중에 할 테니까. 2번 철회 방식. 3번 철회 방식. 그 다음에 동의철회 효력 발생인데, 철회 방식은 자, 갑이 이렇게 갑이 있습니다. 자, 추진위원회를 만듭시다. 갑에게, 자, 위원들이, 자, 사장님 빨리 동의하세요. 뭐하게? 추진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죠. 그래야죠. 오케이. 동의했어요. 동의했습니다. 추진이 이제 구성인, 추진이가 동의서 받고, 추진이 승인이죠. 승인 신청합니다. 승인 신청은 누구한테 계세요? 시장, 군수 등에게. 그러면 시장, 군수 등이 그래 잘했어요 라고 승인했어요. 그러면 추진위가 탄생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이 상태에서 추진위가 뭘 만들어요? 조합 만들죠. 조합이 사업계 만들죠. 관리처분. 이게 동의가 다 뭐 한 12번 13번 나온다고. 계속 나온다고. 자, 이랬을 때 자, 얘가 동의했습니다. 자, 동의하고 난 다음에 추진위가 그 동의서 들고 가서 뭐 받아야 돼요? 신청 승인 받아야 되는데, 승인 신청 전까지는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자, 얘가 이제 동의하고 난 다음에 나 처리합니다. 처리하겠다. 처리합니다. 철회 의사표시를 원래는 누구한테 하냐? 이한테. 나한테 동의 받아간 자. 그자가 누구요? 동의 상대방. 그러면 내가 지금 신청 전에 처리하게 되면 얘는 찾아서 내 거 줘야 되는지 줘야지. 줘야 되는데 처리한다 그러면 얘가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왜 안 줍니까? 우리나라는 서류에다 도장만 찍으면 큰일 난 줄 알고 도장을 안 찍어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도장 받는 게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우니까 얘가 가가지고 똑똑해가지고 평소에는 동의받기 전까지는 사장님 어서 오세요 무슨 일입니까? 하다가 동의 딱 해주고 난 다음에 똑똑 그러면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밖에서 말하면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고 얘가 나 어쩐다니까 처리한다니까 그러면 잽싸게 가서 뭐 해본다고? 신청한다고. 신청 전에는 어쩐다고? 줘야 되니까. 몰랐다고. 그러니까 도정법은 처리 의사표 이렇게 양쪽에 보는데 양쪽에. 도정법 동의서는 100% 누구한테 간다? 시장으로서. 처리 의사표시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5월 5일날. 5월을 의사표시 딱 했어요. 자, 시장으로서 언제 받았냐? 5월 6일날 받았어요. 자, 언제 신청했냐, 신청일이 며칠이냐? 5월 7일날 신청했어요. 얘는 언제 받았냐? 여기 우체국에 가다가, 우체, 편지 전달하면 가다가 좀 잠잤나 봐요. 얘는 5월 8일날 받았어요. 5월 8일날. 그러니까 지금 갑이 보낸 게 추진위는 언제 도착했다? 5월 8일. 나는 언제 말했다? 5월 5일. 시장에서 언제 받았다? 5월 6일. 자, 승인 신청 언제 했다? 5월 7일. 그러면 얘 동의가 처리가 된 거냐 안 된 거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는 받으면 그 즉시 어쩐다? 동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왔다는 사실을 통지해준다. 통보해준다. 알려준다. 그러면 철회 의사표시가 동의 상대방한테 도착한 때가 빨랐냐? 아니면 시장에서 받아가지고 철회 왔다는 의사표시를 통지한 때가 빨랐냐? 둘 중에 빠른 날 효력 발생해요. 뭐가 빨랐어요? 5월 6일이 빨랐으니까. 얘는 언제 신청했다? 5월 7일. 그럼 얘 동의서 짠다? 빼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때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가? 나중에 주문제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둘 중에 빠른 날. 시장에서 받아서 통지한 날이 빨랐냐? 동의 상대방이 받은 날이 빨랐냐? 시작합니다. 동그라미 3번.
동의 철회나 반대 의사표시 하려는 토지 소유자는 동의 상대방하고 나한테 동의 받아간 자가 상대방이에요. 동의 상대방. 시장 군석의 철회세 동의 토지 소유자 지장 자기 성명 신분증 사본 첨부해서 내용증명 보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등이 철회세 받을 때는 지체 없이 동의 상대방에게 철회세가 접수했을 통지 알려주죠.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알리고. 4번 동의 철회나 반대 의사표는 철회세가 동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시장군수 등이 동의 상대방에게 철회세가 접수했을 통지한 때죠. 빠른 때 효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의서 거민했죠. 거민했고 넘어가요. 6번 동의 대상 안중요 무시해요. 7번 조합의 법인격입니다. 1번 조합은 법인, 공법상 비영리 사담 법인. 조합의 성립시 중요죠. 도시개발 조합은 똑같아요. 자, 인가가 나오면 대표자는 며칠에 등기해라? 30일. 인가 받으면 성립한다. 등기하면 성립한다. 등기하면 성립한다. 그 중요. 인가 받으면 성립이냐? 등기하면 성립. 맨날 시험에는 그런 것만 물어봐요. 법인이다. 법인. 등기하면 성립한다. 그것만 주의하고. 나머지 읽지 말아요. 394페이지 넘기면 동그라미 3번 위에 명칭사항인데 그건 나와요. 정비사업조합. 이 명칭을 써야 돼요. 음력으로. 정비사업조합 명칭을 써야 됩니다. 4번 민법 준용. 자, 조합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에서 민법. 얘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영리법인에 대한 일반법 무슨 법? 상법. 비영리법인은 민법. 그래서 민법 사단법인 따르고. 네, 8번 조합원의 자격. 특히 중요. 정비사업조합에는 조합에서는 이 정비사업조합은 100% 200% 나와요. 한 문제 두 문제 나온다고. 근데 특히 조합이 잘 나온다고. 근데 잘 나오는데 개정도 많이 됐다고.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가로 건너뛰고 토지등 소유자. 그 다음 가로는 중요고.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누구요? 토지등 소유자. 재건축은 누구만? 동의한 자만. 재건축은 누구만? 동의한 자만. 그럽니다. 다음 갖고 어느 하나 해당할 때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필요가 없어요. 다만 필요가 없고. 자, 다음에 해당하면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이요. 1번, 박스 1번. 토지건물 소유권, 지자권 소유 경우 토지를 7명이 공동 소유했다. 사람 몇 명? 1명. 조합원 몇 명? 1명 이 얘기입니다. 2번, 여러 명의 토지등 소유자가 1세대다. 세대는 어디까지가 1세대냐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보시고. 자,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A, B, C, D 소유자 몇 명이요? 4명. 조합 몇 명이요? 4명. 4명인지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소유자 4명, 조합은 4명인데 얘들 뭐라고? 아빠, 엄마, 아들, 딸인데 얘들이 어쩌다? 1세대였다. 그러면 몇 명? 1명. 그러면 1명. 그 다음에 3번. 합격하고 난 다음에 3번이 중요하다. 3번이 중요하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어디 3번이요? 394페이지 박스에 3번. 아무데 3번 했다면 그럼 3번 그러니까 전부 다 보는 눈 시선이 다 달라요. 아니 누구는 94페이지 보고 누구는 95페이지 보고 왜 그러냐고. 박스 안에 3번이 그게 엄청 중요하다고. 그게 나중에 대형사고 친다. 그런 데서 3번 당하면 나중에 중개업 모두에 힘 빠져가지고 평생 빚 갖다 끝내 빚 갖다가. 그래도 원주는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이런 거 한번 당하면 봐봐요. 무슨 사고 터지는가. 조합설비인가 후. 조합설비인가 후. 가로 건너뛰고 후. 1인의 소유자부터 토지 건물 소유권 지자권 양수에서 여러 명이 소유했다. 잘 봐요. 우리가 중개업을 계속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한 번 터지면 끝나요. 자, 이렇게 A가 토지하고 건물 지금 여기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쉽게 재개발. 여기는 뭐 합니까? 재개발하는데 A가 토지 건물 가지고 있어요. A가 토지 건물 가지고 얘는 당연히 소유자죠. 당연히 조합원이죠. 팔겠습니다. 판다 우리가 중개해야지. 우리가 중개했어요. 누구한테 팔았어요? B한테 팔았어요. B는 당연히 뭐가 있을 줄 알고? 조합원 자격 있을 줄 알고. 조합원 분양 받으려고. 입주 자격 얻으려고. 자, 조합 설립 인가 났습니다. 조합이
설립, 조합 설립, 인가가 났어요. 인가. 조합 설립 인가가 언제냐? 5월 5일 이렇게. 5월 5일날 어린이날 조합 설립 인가가 딱 났어요. 근데 B가 소유권 취득을 등기 전 언제 했냐? 5월 4일날 했다. 5월 6일날 했다. 자, 지금 A가 집, 토지 하나 가지고 있는 거요. 누구한테 팔았어요? B한테 팔았어요. 언제 팔았어요? 5월 4일. 조합설립 인가 전, 조합설립 인가 5월 4일날 샀으면 B는 조합원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5월 6일에 샀으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근데 자, 이제는 이렇게 여기서 재개발하는데 갑이 이 욕심많은 갑이 하나, 둘, 셋, 네 개 가지고 있어요. 얘도 뭐 한다고? 재개발. 여기 뭐 한다고? 재개발. A는 끝난 다음에 지금 몇 개 받는다? 하나. 최대 몇 개? 둘. 자, 갑은 끝난 다음에 몇 개 받는다? 하나. 최대 몇 개? 둘. 이런다. 둘. 똑같아 이것은. 그러면 많이 가진다고 많이 줍니까? 재개발이 많이 안 돼요. 재건축은 많이 줄 수 있어요. 재건축. 근데 재개발이 많이 안 된다고. 어차피 원칙은 하나, 얘 둘이다고. 그러니까 팔아야지. 자, 팔아야지. 여기서 판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는 뭐 한다고? 중개한다고, 중개. 을한테 팔았어요. 얘는 병한테 팔았어요. 얘는 정한테 팔았어요. 우리가 뭐 했다고? 중개했다고. 을이 사면서 뭐 했어요? 사장님, 내가 이거 사도 분명히 우리한테, 우리가 중개하니까, 그래도 우리한테 또, 그랬네. 소장님 그랬지. 소장님, 내가 이거 사도 분명히 나 조합은 되죠? 된다니까. 되지요? 된다니까. 되지요? 된다니까. 나 믿으라니까 내가 지금 중개만 20년 했다니까. 샀어요. 언제 샀어요? 5월 4일 날. 이 등기죠. 자기 앞으로. 언제 했어요? 5월 5일 날. 언제 했어요? 5월 6일 날. 조합설립 언제 났어요? 5월 5일 날. 자, 조합원 자격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조합원 자격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후 그랬잖냐고. 조합설립인가? 후면 5월 5일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그 해석을 하라고. 후면 그 날짜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이전, 이자가 있어야 돼요. 이내, 이상, 이하. 그러면 들어가는데 전후 안 들어가요. 미만 넘 안 들어가 숫자가. 그러니까 얘는 5월 5일 날 취득했으니까 얘는 조합원 자격 있다 없다? 설명해 주니까. 찍지 말고 해석해야 하니까. 후라니까 후. 그러니까 얘는 있다지 얘는 후가 아니니까 아직까지. 5월 5일 날 인가 났죠. 5월 5일 날 얘는 있다고. 얘는 어쩐다고? 얘가 없지. 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정이 샀다고 정이 얼마에 샀냐고. 서울에서 재개발할 때 기본 모델도 한 5억 6억 할 거라고. 5억에 샀다고 5억에. 5억에 샀으면 얘는 어쩐다고요? 현금 청산. 현금 청산은 몇 프로 받아요? 완전 운 좋으면 많이 받으면 70%. 그것도 많이 쳐준 거예요. 70% 받으면은 얼마 된다고요? 3억 5천. 뭘 한다고? 분명히 1억 5천을 손해본다. 1억 5천을. 그러면 얘가 뭘 했겠어요? 사장님 분명히 내가 사도 조합은 되죠? 되죠? 안 되면 책임질 거죠? 책임져야지. 써줄 수 있죠? 써주지. 5억 팔았으면 수수료 5구 45 최대 많이 받으면 450만 원 받고 이제 얼마 물어줘야 돼요? 3건 썼네 3건 450 인심 써서 500 1200 받고 얼마 물은다고? 1억 5천 1억 5천 한번 물어주려고 해보라고. 막내 아빠가 막내 애들에게 너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았지. 아빠가 분명히 얘기한다고. 너 하지 말았잖아. 사고칠 같으니까. 이 문제가 터지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이런 부분을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집이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 것들은 하나 가지고 있는 애는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고민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건 중개하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되지.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 쓸 때 뭐라고 써야 돼요? 근데 그걸 잘 알았죠? 안 됩니다. 잘못돼도 나는 책임 못 집니다. 그런 거 써줄까요? 좀 안 되지. 그래서 뭐라고? 이걸 딱 하면서 이제 계약서에다. 그래서 계약서에다 특약을 잘 된다. 특약을 뭐라고 하잖아요? 매수인이 뭐 하기 전에 이전 등기 전에 등기 날짜는 있잖아요. 잔금 날짜 있으니까 매도면 있으니까 이전인이 매수인이
계약일까지 이거 지금 계약서에 적힌 날짜까지 등기하는데 등기 전에 조합설립인가가 나서 매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하면 이 계약은 뭘 합니다? 당연 무효를 합니다라고 특약만 달아놓으면은 그 내용 그대로 들이대면 얘가 줍니까 안 줍니까? 당연히 줘야지 이것은. 그러면 손해볼 게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지. 그렇게 해야 내가 면피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약 다는 게 완전 중요해요. 특약.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지금은 뭐가 중요해요? 자격증 따는 게 중요하고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계약서 쓰는 게 중요하고 계약서는 어디 가면 있어요? 한방. 한방이 어딘지 아세요? 그런 데 가지 말고 어디 가라고? 한방 가요. 한방 가야 돼. 근데 이게 지금 원주에 지금 거래 정보망이 4개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네? 4개로 들었는데 거래 정보망 4개 있는데 기존에 4개가 막 100명, 200명 뭉쳐 있잖아요. 정렬해가지고 새로운 받으지 안 받아요? 안 받으죠. 근데 작년에 합격해서 새로 딴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째요? 열받지. 우리도 하나 만들어야지. 그럼 몇 개? 5개.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이 하고 또 받아줘요? 안 받아줘. 우리 또 만들어야지. 뭐라고? 6개. 그렇게 거래면 또 생긴다고 이렇게 생기는데 그거 보니까 그 거래 정보망에는 계약서가 없어요. 신기하게도. 거래 정보망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데 계약서가 없고 어디 뭐만 있어요? 물건만 있어요. 물건만. 근데 제가 저 원주 밴드가 밴드인데 원주는 밴드 활성화 잘 돼요. 밴드에 물건이 금방 올라간다고. 나 손님 있는데 몇 시에 가는데 붙여줄 사람 붙여주세요. 던지면 누가 붙여준다는 얘기야. 근데 이 밴드는 물건이 3개만 올라가면 들어가서 안 보여요. 그잖아요. 밴드는 글 3개만 쓰면 내게 밀려가지고 안 보인다고. 2개 써도 하나만 쓰면 그 밑에 안 보여요. 하나만 쓰면은. 그러니까 밴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 정보망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쓴다고. 근데 그 거래 정보망을 뭐가 있어야 돼요? 계약서가 있어야 돼. 모든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원주는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계약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계약서 어디 있는가? 이 계약서를 내 마음대로 2장으로 늘렸다가 필요하면 20장도 하고 필요하면 100장도 만드는 거. 제가 어제 얘기 딸님이 갔더니 계약서 한 장 2장짜리 2장짜리 쓰는데 저는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이 눈이 침침해서 침침이 아니고 안 보이지. 이러면 안 보이죠. 이러면 보이죠. 이러면 보이는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지. 이러면 또 이쯤 오면 번져서 안 보이고 이쯤 오면 작아서 안 보이고 그래서 좀 컨셉 쓰겠는데 그래서 이런 계약서를 내 자유자재로 늘릴 수 있는 거 2장 했다가 20년 했다가 100장 했다가 금액이 작으면 2장 좀 크면 액수가 커지면 10장 완전 크면 20장 완전 크면 100장 큰 거 쓸 때는 이렇게 자유자재로 조율할 수 있는 게 어디 가냐 그러면 공짜입니다. 공짜. 적어놔요. 하우스 24 가게 되면 여기 가면 그 계약서를 공짜로 써요. 공짜로. 합격하고 난 다음에 저기 들어가라. 저기가 거래 정보망인데 하우스 24. 막내 적으라니까 또 버티네. 크게. 깨알만큼 써놔가지고 보지도 않지 뭐. 하우스 24 들어가면 여기 가게 되면 이 거래 정보망을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박성원 교수라고 이분이 만드는데 이분은 이 계약서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걸로 자기가 중개업자를 보호하겠다. 저걸로 자기는 방어를 하겠다. 중개업자를 갖다가.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계약서만 잘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들어가면 물건별로 특약을 다 만들었어요. 특약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분 특약 못 만들어요. 특약 만들면 그 특약 내용이 법에 어긋난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만드는 이 특약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강연 규정이 있는데 특약 만들면 특약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원단임 정도 되면 만들 수 있어요. 법을 깨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사법적으로 많이 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 특약을 물건별로 원룸, 투룸, 아파트, 빌라, 연립, 땅, 공장 물건별로 특약을 다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만 이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클릭 그럼 그만 붙는다고 클릭 그만 붙는다고 이런 식을 가지고 물건별로 특약을 다 만들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특약을 많이 붙으면 당연히 장수가 늘어나죠. 우리가 수술을 갖다가 수술 예를 들어 50만 원 받는다. 50만 원, 2장짜리 충분하거든요. 수술 얼마 받는다? 5천만 원 받는다. 2장짜리 가지고 수술 5천 달라 하겠습니까? 늘어나야지. 이때는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그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게 하우스 24라. 그래서 하우스 24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거래 정보망이고 이게 거래 정보망이고 여기 가게 되면 전국 물건이 있고 거기다 물건 저 거래 정보망은 일반인들도 볼 수가 있고 국민들도 볼 수가 있고 중개업자도 보는 거고 중개업자가 보는 것은 뭐까지 본다? 모든 걸 다 보고 일반인들은 일부만 봐야지. 왜? 대통령 치면 안 되니까. 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가게 되면 당연히 저도 대응도 있죠. 이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 교수가 하는 건데 이분들이 여기 회사가 작년에 여기 강의했던 모범 교수 있죠? 그분 회사에서 저거를 만들어서 했는데 이걸 활성화를 못 시켰는데 가서 써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저기 게 최고나요. 써본 사람들이 계약서는 여기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방에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한 방보다도 여기 계약서가 훨씬 더 좋다고 그래요. 무료니까 가서 써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합격하고 난 다음에 계약서 쓴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조합원 자격 1번은 결론은 이거예요. 정비사업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를 하되 재건축인 누구만 동의한 자만 다음에 해당하면 몇 명? 한 명. 한 명인데 첫 번째 여러 명이 소유해봤자 한 명이다. 두 번째 여러 명이 일세되면 한 명이다. 세 번째 주의하자고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1인으로부터 소유권을 분할해서 수인이 소유하게 되면 그래봤자 한 명이다. 근데 그게 나중에 사고 친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2번 조합원의 권리 이전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 양도 중에 판결 등으로 조합원 권리 이전 때 조합원 권리 취득자 처분다. 이 말은 2번은 조합원의 권리 이전은 가능해요. 가능. 조합원의 권리 이전이 가능 불가능? 가능. 근데 3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금지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금지. 그러니까 일단 투기과열지구 그 말만 없으면 가능. 투기과열지구 있으면 금지인데 언제부터 금지인가 이걸 봐야죠. 주택법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후 시기자입니다. 시기.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후. 작년에는 재개발 제한이 없는데 요즘 재개발을 잡는 거예요.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후. 그 시기 중에 잘 잡아놔야 돼요. 정비사업 건축물 토지를 양수 가로봅니다. 매매증여 권리분 수반은 일정이 포함한데 조건입시다.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는 제외된다.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는 제외한다. 무슨 얘기요? 상속받았거나 이혼으로 받은 경우는 승계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자는 위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답니다.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언제부터? 조합설립 인가 후 받으면 조합원이 안 된다.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후 받으면 조합원이 안 된다. 근데 안 된다 해서 2명 봐준다. 누구? 상속, 이혼은 봐준다. 그러면서 그 다음 또 있어요. 다만 줄 거 봐요. 양도인이 다음 하나에 날 때 그 양도인부터 양수한 자는 그러지 않는다. 또 받는다 이 얘기죠. 첫 번째 기억. 자, 읽어보면 모두 다른 도시요. 모두 다른 도시로 이사가는 것. 니은 모두 상속받은 주택 이사가는 것. 디귿 모두 해외이죠. 모두 2년 이상 해외 체류. 니을 미음은 이게 많아가지고 암기를 못해요. 넘겨서 박스 5번에 뭐만 잡아요? 경공매 잡아요. 박스에 경공매. 그럼 다시 와가지고 조합원의 집이 승계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조합원의 집이 승계돼야 안 돼요? 그러면 돼요. 되는데 어디는 안 돼요? 재건축은 안 돼요. 언제부터 안 돼요? 예, 재건축이 아니고 투기과열지구는 안 돼요. 언제부터 그러면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후. 근데 안 된다 해서 2명은 봐준다. 2명이 상속받았거나 이혼을 받았다. 근데 이 5명한테 4명 이 4명한테 사면 된다. 4명한테 사면 된 4명이 뭐냐? 첫 번째
모두 세대 구성은 모두 다른 도시 이사 갔네. 두 번째, 모두 상속받은 주택 이사 갔네. 세 번째, 모두 해외 이주, 모두 2인 예생 했죠. 그리고 네 번째, 숫자는 안 되니까 네 번째, 경공매로 나온 거 잡으면 된다. 그렇게 알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현금청산요. 396페이지. 사업시행자는 위 3호 각호 부분 법문에 따라서 조합원장의 취득금자. 방금 했던 그 상속이혼 빼고 4명이죠, 4명. 4명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샀다 이 얘기요. 그러면 조합원 지위 승계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지위 승계가 아니 어쩐다? 현금청산. 현금청산하고 얼마라고요? 3년 3천입니다. 3년 3천 처벌. 그 다음에 이제 9번 정관은 패스, 정관은 X 그 보지 말고 넘어갑니다. 10번 임원입니다. 임원. 조합에 임원 해가지고 자 2번 보면 임원수가 나오는데 참 임원수 일단은 조합장은 기본적으로 짱인 게 몇 명이고 한 명이고 원래 순서가 이사 감사잖아요. 이사 감사인데 순서 바꿔요. 이렇게 감사 이사 바꿔요. 감사 이사. 감사 먼저 쓰고 감사하는 게 한 명이니까 한 명에서 3명이에요. 3명. 이사는 이렇게 와가지고 3명 이상. 근데 3명 이상인데 조합원이 100명 이상이면 그때는 5명 이상 이런 식으로. 조합장은 1명이고 짱은 물어보는 1명이고 감사가 1명에서 3명. 이사는 3명 이상인데 조합원이 100명 이상이면 5명 이상. 그게 우리 중개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근데 그런 게 시험에 나와요. 3번 성관 위탁은 스스로. 4번 임기 잡고 임기는 2년입니까? 3년입니까? 3년이네. 연임 된다 안 된다? 된다. 3년이 연임 된다. 그 다음 밑에 그 다음 보지 말고 옆에 8번 임원에 직무해가지고 기억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총괄하고 총회 대위원회 의장이 되고 니은 조합장이 대위원회 의장이 되면 당연히 조합장은 대위원입니다. 대위원 당연한 얘기요. 티귿 니을 잘 나와요. 비리방지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조합과 계약,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조합과의 소송에 있어서는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 그리고 임원은 같은 목적 정비사업은 다른 조합에 임원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임원하면 또 다른 동네 또 다른 조합에 임원직은 이거 비리입니다. 비리 방지. 그리고 다음에 해당되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이 아니고 임원이 될 수 없다. 결격 사유는 중요하지 않고 결격 사유 읽으면 전부 다 법적인 하자가 있는 애. 법적인 하자가 있는 애 임원이 될 수 없다. 신기하게 5번 도정법 위반해서 벌금 100 이상 형성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도정법 위반해서 벌금 100 이상 형성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그 내용이 개발법은 없어요. 개발법은 없는데 왜 도정법이 있냐 그러면 이게 비리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정비사업 하다 보면 비리가 원체 많다 보니까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 정비사업 한다. 그러니까 임원 그러면 조합장 이사 감사. 특히 조합장 같은 경우 여기서 정비사업 끝나면 또 이 동네 가서 또 거기서 정비사업 자기가 짱하고 경험 있으니까 끝나면 또 가서 또 하고 짱하고 끝나면 또 가서 또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갈 때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하고 어디가 시공이 대부분 시공해서 같이 간다고. 여기서 해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해먹고 여기서 해먹고 여기서 해먹고 이 사람은 조합장 귀신이니까 어떻게 재개발할 동네만 알면서 다닙니까? 정비 예정구역이 있어요 없어요? 예정구역이 있고 시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앞으로 정비사업 할 것이다 언제 할 것이다 다 나와야 안 나와요? 저기 나왔죠 저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 집 하나 사놓고 여기에 집 하나 사놓고 여기에 집 하나 사놓고 여기에 집 이 집은 반지하 사도 돼 반지하. 재개발할 때는 땅만 건물에서 되니까 싸게 사놓고 끝난 다음에 이리 가고 끝난 다음에 이리 가고 끝난 다음에 이리 가고 그러면 이렇게 옮겨가는 걸 얘가 여기서 한번 비리가 있어가지고 법이 위반돼가지고 얼마 이상 받고 100 이상 받고 몇 년이 안 되면 5년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이 고리를 어떻게 이 임원하고 시공자 고리를 어떻게 끊을 거냐 지금 이런 얘기요. 얘가 5년 동안 이번 못하면 둘이 끊기지 않겠냐 지금 이런 얘기요. 그래서 만드는 게 5번이 나왔어요. 도정법 위반해서 벌금 100 이상 형성을 받고 몇 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넘겨보면 니은 임원이
선임 당시 결격사에 해당됐으면 또는 나중에 판명되면 당연퇴임. 결격사에 해당되거나 판명되면 당연퇴임인데 여기서는 디귿이 중요해요. 개발법은 언제 퇴임입니까? 그걸 물어보거든요. 다음날. 터전법은 언제요? 없잖아요. 그냥 당연퇴임이죠. 없잖아요. 시기가. 그러니까 디귿이 달라요.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그것은 유효합니다. 거기까지는 유효하고 해임은 무시하고 임원 선정 무시하고 총회 무시하고 넘어가요. 넘어가면 14번 대의위원회. 자, 1번 접어죠.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원 대의위원회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개발법은 뭐라고 했어요? 예. 개발법은 몇 명 이상이면 50명 이상이면 둘 수 있다 임의적이죠. 근데 도정법은 몇 명 이상이면 100명 이하이면 100명 이상이면 두어야 한다 필수. 그러니까 우리는 개발법은 50명 둘 수 있다 임의적. 도정법은 두어야 한다 필수해가지고 이렇게 암기했어요. 개인점수 암기해야 되니까 임의적 필수죠. 개인점수. 개발법 임의적. 도정법 필수. 개인점수 암기하시고 2번 패스하고 3번 대의위원 자기에서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도 은근 함정 쓰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총회 권한 대행인데 총회 권한 이게 대의위원회를 왜 만들었어요? 대의위원회를 총회 권한을 대행하려고 총회에서 의결해야 될 사항이 이만큼 많은데 우리는 총회하면 사람들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조합이 안 오니까 총회 권한을 뭐 하자? 대행하자. 그래서 뭐 만들었다? 대의위원회 만드는데 자 대의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이만큼 많은 것 중에서 지금 박스 보게 되면 403페이지 대행할 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잘 봐야 돼. 없는 거 써놨어요? 있는 거 써놨어요? 없는 거. 개발법은 어떻게 암기하세요? 개발법은 임, 한정해, 개발기술 변경, 임원 선출, 환지 개선, 정관 변경, 합병 해상. 근데 도정법은 그것도 한번 해볼래요? 어째요? 많죠? 그러니까 많다는 많다인데 이거 해가지고 많다는 많다인데 대행할 수 있다가 많아요? 없다가 많아요? 없다. 이렇게 하려야 문제 푼다고. 출제인은 있는 거 써놓고 물어봐요? 없는 거 써놓고 물어봐요? 그 출제인 눈에는 있는 게 보여? 없는 게 보여? 없는 게 보여? 없는 게. 물론 다 찾아보면 있는 것도 보이겠죠. 총회 의결사항이 다 나올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없는 걸 써놨으니까 문제 만들 때는 그 중에 하나 빼가지고 있냐 없냐 물어본다고. 어차피 암기 못했죠. 뭐를 민다? 없다로 민다. 없다로. 그 밑에 내용은 중요하지 않게 넘어가게 되면 15번입니다. 15번에 뭐가 있습니까? 주민 대표회. 16번에 뭐가 있습니까? 토지 소유자 전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주민 대표회, 토지 소유자 전체회.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도정법. 개발법에는 그런 게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요. 무슨 법에 있냐 물어보니까.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 토지소유자 전체회는 도정법에 있는 제도지 개발법에는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잠시 쉬고 합시다.